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지난 기본적 분석 1편에 이어서 2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1편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결국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려면 재무제표를 살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 어떻게 보는 건데?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일단 네이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왔어요. 훨씬 더 구체적인 재무제표는 다트에서 볼 수 있지만 그건 차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2편 그리고 3편에서 다룰 내용은 이 빨간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투자 3대 지표라고 불리는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고 간략하게나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네모에서 제가 오늘 다룰 건 3대 투자 지표라고 불리는 PER, PBR, ROE인데요. PER은 너 한 주당 얼마 벌어? 라는 거고, PBR은 지금 너의 가치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지표고, ROE는 너 지금 자본을 굴려서 얼마나 수익 나고 있어?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어떤 지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3대 지표 중 가장 유명한 PE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PER은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걸로 너 한 주당 얼마 버니? 라는 걸 물어보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의 주식 한 주가 만원인데 그 만원당 1000원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 기업의 PER은 10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똑같이 한 주당 가격은 만원이지만 한 주당 2000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면 그 기업의 PER은 5가 되겠죠? 이렇게 A, B로 비교하면 잘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기업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사조 참치로 유명한 대림사조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대림사조의 PER은 1.27배, 카카오의 PER은 121배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계산하기 쉽게 대림사조의 PER은 1이고 카카오의 PER은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대림사조의 PER이 1이라는 뜻은 대림사조 한 주 13,400원당 13,400원을 벌어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카카오는 어떨까요? 167,500원 하는 카카오의 PER이 100이다 라는 뜻은 카카오 한 주 167,500원당 1675원의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겠죠. 이렇게만 비교해보면 우리는 당연히 대림사조를 사야겠죠. 왜냐하면 대림사조는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수익을 그 한 주만큼 내는데 카카오는 16만원짜리 사봤자 1600원 밖에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PER은 낮을수록 좋은 수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PER이 낮다는 것은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사람들은 16만원인 카카오 주식이 16만원당 1600원 밖에 벌지 못하는데도 왜 카카오를 사는 걸까요? 카카오를 사는 사람들이 바보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PER은 주가 수익 비율 지표이기도 하지만 성장성의 지표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카카오가 16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카카오를 사는 이유는 지금은 16만원당 1600원 밖에 못 벌지만 나중에 카카오가 훨씬 더 엄청나게 성장해서 나중에는 16만원당 8만원 9만원을 벌게 되는 기업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미리 투자하겠어 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반면 대림사조는 어떨까요? 현재 대림사조는 13,000원당 13,000원을 벌지만 앞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인구도 줄어들고 또 배달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사람들이 사조 참치를 많이 안 사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대림사조의 성장성은 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림사조의 주식을 사지 않게 되고, 그렇다면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PER은 주가 수익 비율 지표이기도 하지만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PER을 볼 때는 반드시 A 기업의 PER이 이 정도니까 사야지, B 기업의 PER이 이 정도니까 사야지가 아니고 동일 업종의 평균 펄을 꼭 비교해봐야 해요. 이 표를 보시면 밑에 동일 업종 펄하고 보이시죠? 이렇게 동일 업종의 주가 수익 비율을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IT, 4차 산업 이러한 카테고리의 PER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대림사조와 같은 식품, 치약, 칫솔 이런 생활용품의 섹터는 PER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PER은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지만 PER만 보고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산업 전망, 기업 전망을 함께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PBR입니다. PBR은 Price to Book Ratio 라고 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PBR은 시가총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걸로 지금 너의 장부상 가치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조인 기업의 총자산이 1조라면 그 기업의 PBR은 1입니다.
정확히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장부상 가치만큼 주가가 정해져 있다는 소리겠죠. 이 역시도 말로만 하면 잘 감이 오지 않으니까 아까 비교했던 두 기업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 대림사조의 PBR을 보면 0.31배인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대림사조라는 기업의 총 자산이 1조라면 현재 대림사조의 시가총액이 3,100억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만 해도 1조인데 시장에서 3천억 밖에 평가를 해주고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카카오를 봅시다. 카카오의 PBR은 2.61배인데요. 이 말인 즉슨 예를 들어 카카오가 1조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이 카카오라는 기업을 시장에서는 2조 6천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구나 라고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PBR이 1 이하면 무조건 저평가니까 사는 게 맞을까요? 이 역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PBR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림사조는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이 참치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들이겠죠. 그 공장 기계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카카오는 IT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딱히 커다란 부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IT 기업들은 애초에 큰 자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시가총액을 총 자산으로 나눈 이 PBR에서 분모가 낮게 측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PBR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 PBR 역시도 와 이거 PBR이 1보다 낮으니까 사야겠다, 1보다 높으니까 고평가 돼 있구나 라는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봐야 해요. 또한 실제 청산 가치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PBR만 보고 주식을 매수하는 건 섣부른 결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림사조가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참치 만드는 기계를 매각해야 할 텐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이 참치 만드는 기계를 원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기계를 팔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의 가치보다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부상 가치와 청산 가치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해야 되는 게 PBR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PBR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3대 지표 중에 마지막은 ROE인데요. ROE는 Return on Equity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본 이익률인데요. ROE는 당기 순이익을 자본 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ROE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본 대비 효율은 얼마나 나와? 라고 묻는 건데요. 역시 이 두 기업의 ROE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사조의 ROE는 30.57%, 카카오의 ROE는 약 3%인데요. ROE도 역시나 일반적으로는 높을수록 좋은 지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ROE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ROE는 3개년 평균 추이, 5개년 평균 추이를 꼭 살펴봐야 해요. 어느 특정한 시점에만 당기순이익이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림사조가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해서 3,000원에 팔던 참치캔을 1,500원에 떨이를 해서 대신에 10배를 팔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당기 순이익이 엄청 증가하니까 ROE를 순간적으로 높게 찍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ROE는 이런 특수한 이벤트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3개년 평균, 5개년 평균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하다 보니까 대림사조를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조참치 엄청 좋아합니다. 마트 가도 사조참치만 사 먹습니다. 사조참치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ROE는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굳이 ROE의 절대적인 기준을 찾자면 그래도 저는 ROE가 10%? 12%? 는 넘어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은행보단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얘네 수치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PER이 저평가돼 있고 PBR도 낮은데 ROE가 높으면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PER 낮고 PBR 낮고 ROE 높은 기업들은 이미 대부분 비싸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지표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구시대적인 방법 아니냐, 이제는 성장성에 주목을 해야지,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건 한물 지나간 투자 방법이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 외에도 ROIC, EV/EBITDA, PSR, PCR 정말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3대 지표 외에도 재무 비율이라고 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본적 분석 2편 3대 지표에 대한 이야기까지 끝마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들 때 그때 해주세요. 다음에는 기본적 분석 3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